대한민국 애국심에 불타는, 애국심이 빛나는, 애국심이 충만한 리뷰어가 보는 현대 기아 자동차 국산 EV 되게 중요하죠. 지금 이제 전기차가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저는 많은 차를 리뷰를 했기 때문에 풍부한 데이터와 경험을 갖고 있는 리뷰어가 보는 국산차의 전기차의 현 주소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알려줘야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선택함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안 하니까. 자, 그러면 많은 유튜버들이 현재도 국산 현대기아,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아이오닉 언제, 그러니까 부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니 해서 아이오닉 5를 작년 후반기부터 현대자동차가 마케팅을 하고, 올해 초에 뭐 전비가 좋다, 뭐 주행거리 잘 나온다, 어쩐다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아니었죠. 근데 노 사장이 시장에서 느끼게 된 부분, 노 사장이 리뷰를 하면서 또 많은 차를 제가 타고 다니면서, 곧 뭐 EV6가 됐던 아이오닉 5도 제가 직접 리뷰를 통해서 현 주소, 진짜 주행거리를 제가 테스트하게 될 텐데, 자, 순서대로 한번 보자고요. 이게 이제 2020년 아마도 한 10월쯤부터 시작해서 2021년 한 04월 달까지 이 GMP 엘렉트로닉 글로벌 모듈화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작년에 이거 선전 엄청 많이 했어요. 뭐 괜찮아요, 막 교촌치킨이 있잖아요, 막 그분도 그렇고, 막 그냥 엄청나게 이 GMP가 뭐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플랫폼을 다 씹어 먹을 것처럼 뭐 엄청나게 정말 칭찬을 많이 하고 했는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사실 이거 외국 브랜드들도 다 쓰고 있고, 워낙 이 글로벌 모듈화 플랫폼, 사실 변형돼서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모듈화 플랫폼은 이미 내연기관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이고, 테슬라도 이미 예전에 다 했던 거고,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는데 현대자동차가 이걸 어마어마하게 자랑했어요. 그 뒤에 유튜버들이 이거를 뭐 이게 뭐 전 세계 뭐 전기차를 다 씹어먹을 것처럼. 근데 주행거리, 이 GMP에서 이 엄청난 플랫폼에서 나오는 주행거리까지 홍보를 시작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막 말이 많았어요. 이제 모델 Y는 그냥 뭐 가볍게 제낄 것처럼 뭐 그렇게 대놓고 현대가 홍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뉘앙스나 분위기는, 그리고 모델 3의 롱레인지보다도 많이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홍보가 있었는데, 근데 또 현대자동차가 애매하게 자기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끔 대놓고 딱 명시하는 광고는 없었어요. 가만히 보면 뭔가 이렇게 주변 변두리에서 뭔가 이렇게 일어나고, 특히나 그 차를 잘 모르는 유튜버들이 이런 영상을 많이 찍어냈었죠. 자, 여기를 뒷받침해 주는 게, 이 GMP를 필두로 해서 배터리가 용량이 뭐 72kWh가 들어갔나, 뭐 어쨌든 뭐 해가지고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까지 해갖고 테슬라를 뺨 때리는 주행거리가 나온다. 이 당시에 이제 모델 Y가 뭐 500km 간다 어쩐다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이오닉 5는 뭐 510km를 가네, 뭐 498km를 가네, 뭐 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서 현대자동차의 뭐 배터리가 뭐 좋네, 뭐 BMS, 근데 이 BMS는 코나 EV 화재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현대자동차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또는 국토부에서 명확한 조사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코나 EV 불난 것들이요. 관련이 있죠. 무조건 배터리만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엔 되게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테슬라 모델 Y를 뺨 때리는 주행거리가 나온다 어쩐다는데 4월 달에 노 사장한테 뽀록이 났죠. 노 사장이 유럽에서 아이오닉 5의 실제 카탈로그 재원 WLTP 기준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보니, 저게 EWD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언론이라든가 유튜버들이 떠들던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실제로 출시된, 유럽에서 출시된 차를 보니까 주행거리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된 정보랑은 많이 차이가 났죠. 더군다나 EWD니까. 근데 테슬라 모델 Y의 4W 듀얼 모터랑 비교하게 되면 4WD에 더군다나 휠까지 큰 게 들어가면 절망적인 주행거리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주행거리가 딱 뽀록이 나니까 더 이상 자기들이 이거를 광고를 하기가 애매모호해진 거죠. 누가? 유튜버들이,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테슬라 뺨 때리는 주행거리가 쏙 들어가요. 쥐새끼가 쥐군형에 숨듯이 쏙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혁신이 어쩌고 저쩌고 혁신의 문이 열렸네 어쩌네 그러면서 V2에 자동차에다가 런닝머신을 싣고 숲속에 가서 그걸 꺼낸 다음에 숲속에서 런닝머신에서 뛰어. 미친놈인가요? 아니 숲속에 갔으면 산을 뛰어야지 숲속에서 런닝머신을 왜 뛰는 거예요 도대체? V2L이 무슨 대단하네 어쩌네 막 엄청나게 광고하고 노사장이 이거는 혁신이 아니다 뛰어난 기술이 아니다 미국에 있는 차들 일본에 있는 차들 이미 10년 전부터 들어갔던 거고 이거는 옵션의 일환일 뿐 이걸 가지고 V2L이라는 옵션이라고 하죠. 옵션 추가 옵션 에디션 옵션이 들어간 거는 잘한 거예요. 근데 이 V2L은 여러 기능 중에 하나의 옵션일 뿐인 거지 혁신이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왜 이걸 가지고 혁신이라고 말하냐 했더니 자기는 혁신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혁신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면서 또 말 돌리기를 시전하자. 아주 그냥 주행거리와 플랫폼, 배터리 등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다들 지들끼리 모여서 병장회의를 했는지 어쨌는지 일단 전기차는 지금 구매해야 할 때가 아닌 듯한 이거 말도 안 되는 또 어떤 막 이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 지금이 이게 언제였냐면 올해 한 석 달 전? 석 달 전, 두 달 전쯤에 갑자기 전기차를 지금 구매할 시점이 아니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들도 나오고 유튜버들이 이런 말을 해. 근데 이때가 어느 시점이었냐면 보조금을 테슬라가 다 따먹었을 때요. 더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는 보조금이 다 재정이 바닥난 상태니까 사람들이 현대기아차를 안 살라 그래. 전기차를 왜? 보조금이 없는 거야. 보조금을 테슬라가 다 따먹었어. 그 다음에 테슬라라든가 도요타는 반도체 수급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현대기아는 반도체 수급에 그냥 직방으로 눈탱이를 맞아가지고 차가 안 나와. 그러니까 계약한 사람들이 차를 못 사니까 이탈을 해. 테슬라를 살라 그래. 나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시장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은 전기차를 살 때가 아니다. 이건 뭔 개소리야. 아니 1년 넘게 전기차 존나 자랑하더니 갑자기 지네가 팔 차가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차가 안 나오고 보조금이 테슬라가 다 따먹어 갖고 더 이상 따먹을 게 없고 이러니까 갑자기 지금은 전기차를 살 때가 아니다라는 식의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씨 무슨 소비자들 데리고 말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 참았어. 이 역시 전기차를 살 때가 아니다. 아니죠. 전기차를 사야 되는 사람들은 전기차를 그러면 사면 되는 거였어요. 전기차를 그냥 사면 되는데 자 그러더니 갑자기 유튜버들이 우리도 가만히 있진 않겠다. 그러더니 우리도 주행거리 잘 나온다 그러면서 비교 테스트 등을 하면서 주행거리가 아이오닉 5의 주행거리가 끝장나게 잘 나온다라고 영상을 찍어.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대놓고 말을 하기가 어려워. 왜냐? 내가 아직 아이오닉 5를 실제 전비 테스트를 못했어요. 테슬라 모델 3나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는 제가 장거리도 가보고 원테이크로 영상에서 중간 충전 없이 쭉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직접 많이 타봤기 때문에 잘 알아. 근데 EV6가 현재 저한테 협찬이 돼 있죠. 아이오닉 5도 언젠가는 저한테 협찬이 되겠죠. 그럼 제가 이제 타보면 과연 이들이 말했던 주행거리가 잘 나오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게 돼. 거기다가 지금 가시적으로 인사이드 EVS.com이라고 해서 EVS.com, 인사이드 EVS.com에 가보면 많은 전기차들의 환경에 따라서 또는 속도에 따라서 옵션이나 휠 사이즈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전비, 킬로미터가 나오는지를 자세하게 비교해주는 이 인사이드 EVS.com에 들어가 보시면 엄청난 전기차에 대한 놀라운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이거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우리도 주행거리가 잘 나온다라고 말한 이 주행거리는 여기서 1차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더니 최근에 내연기관 플랫폼을 사용한 전기차를 홍보해요. 그러면서 어떤 유튜버가 자기가 또 이걸 샀다 어쩌다 그러면서 국민들에서 자기는 뭐 현기차 편을 들어준 적이 없다 어쩌다 그러는데 자꾸만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를 연거법하면서 이 내연기관 플랫폼이 끝장난지 어쩐다 그러는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러면 이건 뭐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뭐야? 작년에 올해 초에 자기네들은 전기차를 위한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다. 여기서 엄청난 전기차가 나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얘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브랜드한테 갑자기 씹히고 따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갑자기 내연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차가 엄청나게 좋다. 그러면 이거는 왜 만든 거야? 이 GMP를 그럼 뭐하러 만들었어? 그냥 아반떼 플랫폼으로 만들고 투싼 플랫폼으로 만들고 제네시스 플랫폼으로 만들면 되잖아. 왜 작년에 1년 내내 이 GMP가 대단한 것처럼 설정을 하더니 이제 와서는 갑자기 G80 엘렉트릭 모델이 되게 좋은 플랫폼에서 나오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응? 예전에 과거사들을 봐보세요. 중세시대 때부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선의 양극화. 전선의 양극화는 폐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아니 하나만 파도 지금 반도 못 따라가는 마당에 이 GMP는 이 GMP대로, 내연기관 플랫폼은 내연기관 플랫폼대로, 여기에 하이브리드 병렬 시스템에 지금 내연기관 차들 엔진 빵빵 문제 터지고 도대체 아니 노선을 확실히 정하라니까.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전기차 플랫폼을 활용해서 뭘 홍보를 하기 전에 코나 EV 화재에 관련된 보상이라든가 리콜이라든가 사고 원인,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밝혀줘야죠. 아직까지 이게 밝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자, 인사이드 EVS.com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정확하게 인사이드입니다. 인사이드 EVS.com에 들어가시면 전기차에 관련된 좋은 정보들을, 영어 어렵지 않아요. 번역기 돌려도 되고요. 되게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분이 한 거 중에 아우디 이트론 40 모델하고 아이오닉 5 올휠 드라이브 모델, 폭스바겐 ID4 올휠 드라이브. 근데 얘가 불리하게 휠이 얘가 더 큰 걸 끼고 있더라고요. 90km로 항속을 했을 때 주행거리. 요거는 자기들이 선전했던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제조회사들이 전비를 표시할 때 가장 주행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90km로 항속을 했을 때 만약에 450km를 주행할 수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엑서사이즈라고 해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450km를 간다라고 한다. 근데 대부분 제조사들이 이렇게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주행거리를 자기네 차의 전비라고 써놔요. 근데 모든 운전자들이 전기차를 탈 때 최적의 온도와 최적의 도로 조건에서 최적의 항속을 걸고 움직이진 않죠. 가속도 하고 접고 춥고 온도 변화에 다양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이 최적의 주행 환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키로수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근데 만약에 120km로 항속을 하게 되면 얘네 같은 경우 아우디 이트론, 이건 여러분들이 가서 인사이드 EVS.com에 가서 보면 되는데, 이렇게 가면 한 360km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편차가 생기죠. 아니 450km를 간다더니 왜 360km밖에 못 가? 다양한 환경이나 조금만,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 달리면 110km 고속도로에서 가속하고 뭐하고 하면 보통 120 정도로 달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행거리가 확 줄어들어요. 근데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최적의 환경에서의 주행거리하고 다양한 환경이라든가 120km per hour 이 약간 고속으로 다녔을 때 이 주행거리의 이 편차가 1등입니다. 제일 커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환경이나 120km 정도의 살짝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 주행거리가 너무나 짧게 나와요. 진짜 민망할 정도로 짧게 나와요. 그랬다는 건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짧게 나오면 원래 이런 환경에서는 주행거리가 안 나옵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얘네들도 얘랑 비슷하게 나오고 테슬라는 얘네들보다도 훨씬 잘 나와요. 그러면 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는 최적의 환경에서는 목표치가 나오는데 다양한 환경이나 아니면 약간 고속으로 달리면 왜 주행거리가 유독 안 나오냐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말했던
우리도 주행거리가 잘 나와요는 아마도 예측컨대 최고의 환경에서 누가 이 최고의 환경인지를 누가 알려줬겠죠? 이 실험을 한 유튜버들한테 최적의 환경을 알려줬을 거예요. 그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라. 그러면 이 주행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재원에 있던 그 주행거리가. 근데 사실 모든 소비자나 운전자는 최적의 환경에서는 주행을 못 한다는 거죠. 여러 환경이라든가 고속주행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랬을 때 1등. 이러면 역시 휴다이. 자, 노 사장이 보는 국산 EV. 첫 번째로 노 사장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배터리의 물량 확보가 잘 돼 있느냐. SK가 됐던 삼성이 됐던 아니면 LG가 됐던 과연 그들하고 배터리의 수급 문제가 원활하게 계약이 잘 돼 있고 배터리를 잘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조건이 갖춰졌느냐. 이런 것들이 뭐 뉴스나 언론에서는 뭐 현대자동차가 삼성하고 뭐 배터리 계약 체결했는 어쩌는데 몇 대를 몇 킬로 몇 기가와트를 어떻게 받겠다 언제까지 이런 것들은 내용이 공지가 안 되죠. 배터리가 정말 원활하게 공급. 왜 폭스바겐이 왜 벤츠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배터리 자체 공장 설비를 갖추고 있겠습니까? 배터리의 확보가 있고로 생산량과 직결이 되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저는 현대기아 자동차가 전기차 EV에 들어가는 그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배터리가 확실하게 공급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은 없어요. 일단은 배터리에 이거는 근데 제가 사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자 여기에 보면 주행거리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거리 편차가 나요. 가속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날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감속기 전기체는요 배터리에서 이 배터리를 관리해주는 BMS를 통해서 그리고 모터로 가서 차가 굴러가는데 모터를 가기 전에 모터에 와서 바퀴로 갈 때 감속기를 통해서 나가요. 이 감속기가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기술이 집약돼야 되는 건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 전기차가 이 감속기의 기술이 부족하다고 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감속기에 대한 거를 낱낱이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나라 차에 들어가 있는 감속기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이 오픈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들어가 있는 모터, 테슬라는 모터 방식도 약간 다르죠. 이 모터와 감속기의 기술이 있고로 다양한 환경에서의 주행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기술 집약적인 부품들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하게 그냥 전기 모터는 똑같은 거 아니냐? 감속기 그냥 기어만 감속기 아니에요. 엄청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엄청난 노하우와 많은 특허들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현대기아차가 혹시 기술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노 사장은 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행거리 편차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배터리의 안전 마진을 별로 주지 못하고 배터리를 다 활용해서 써야지만 이 감속기나 모터의 기술이 혹시나 딸리는 게 아닐까 의심을 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 딸리기 때문에 남들은 85%만 쓰는 배터리를 98%까지 쓰는 게 아니냐. 그러면 남들보다 13%의 배터리를 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예전에는 많이 나. 그래서 코나 EV가 어떻게 돼서 불이 잘 난 게 아니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율주행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개발해서 가기에는 나는 너무나 험난한 길이라 내가 봤을 때는 머지않은 향후 한 5년 10년 안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팩을 아마도 현대기아 자동차는 또는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인데 구매해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율주행. 그러니까 이 두 가지도 현재 없는 거죠. 그 다음에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얘가 정말 똑똑하고 기술이 집약돼 있고 그래야지만 충전을 할 때, 충전을 하고 나서 또는 주행 중에 여러 상황에서 배터리를 관리시켜주는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또한 부족해 보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남은 플랫폼하고 소재공학. 플랫폼 얘기 나왔죠. 여기 나왔잖아. eGMP를 밀더니 다시 내연기관 플랫폼을 밀어. 전선의 양극화.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그랬다는 건 이게 뭐야? 플랫폼에도 현재 자신감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보는 거죠.
과연 우리나라의 현대 아이오닉 5, 기아의 EV6 정말 대단한 전기차일까요? 저는 묻고 싶어요. 테슬라와 폭스바겐에서 엄청난 전기차들이 나옵니다. 그 외에 수입 브랜드 BM, 아우디 여러 회사들에서 전기차가 나와요. 과연 현대는 최근 10년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탑5, 탑6, 탑7 안에 들었던 현대자동차가 과연 전기차 시장에서 작년에 우리 국민들한테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정말 현대 기아자동차가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가 인정을 받고 많이 팔릴까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4천만 원 내외로 전기차를 선택할 때 과연 현대 기아차를 믿고 좋은 성능과 안전성이 있으면서 우리의 실용적인 일상생활에 정말 필요할 만큼, 아니 정말 잘 어울릴 만큼 잘 만들어져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현대 기아자동차가 정말 잘 만들어진 전기차를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그리고 불이 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전기차를 우리 국민들한테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살게요. 저는 그런 전기차 현대 기아자동차에서 만들어주면 살 의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건아의 아들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기 때문에 현대차 브랜드, 우리나라 브랜드가 달린 차를 떳떳하게 타고 다니고 싶어요. 단 내 돈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가성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10,000원짜리 물건도 아니고 수천만 원짜리 물건인데 이유 없이 현대기아자동차가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독립운동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현대기아자동차를 사는 건 애국심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단 우리나라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은 조건이면 우리나라 브랜드를 사죠. 근데 같은 조건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나라를 위해서 내 가계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내 가계 경제가 튼튼해야 이 사회가 튼튼해지고 사회가 튼튼해져야 국가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를 똑바로 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들고 나온 이 제품, 우리 노보스몰에서는 약간 생소한 화장품입니다. 제가 원래 화장품은 주력으로 잘 안 하는데 아마 이 방송 제 거 채널 보시는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부터 아마 제 몸에다 우리 또 민성 PD가 직접 우리 박 PD가 같이 임상 실험에 참여를 했죠. 자, 요거 뺑땅 화장품에서 나온 건데 사람들은 이 미스트 같은 거는 여자분들이 피부가 건조할 때 뿌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미국에서 신비의 광물질이라고 뭐 일라이트가 어쩌고 저쩌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보시면 되고 저는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내가 실험하고 내가 느낀 것만. 요새 노사장 피부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미스트는 여자분들이 건조할 때만 뿌린다? 아니에요. 클리어러스 토너 이 제품은요, 제가 쭉 써보니까 처음에 이걸 소개해 주신 대표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노사님 스킨 못 씁니까? 로션 못 씁니까? 근데 스킨 로션 필요 없습니다. 세수하고 나서 이거 뿌리잖아요.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지금 같은 여름철 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뭐 위험이 어쩌고 미세먼지가 많고 약산성을 유지시켜주면서 얘를 뿌려놓으면요 저녁까지 피부의 이 탱탱함과 약간 뽀송뽀송하면서 개기름을 억제시켜주는데 가장 희소식 얼굴에 개기름이 줄줄 흐르는 우리 브라더들, 그리고 이 스포티지를 보고 멋을 부리고 싶은 우리 젊은 친구들, 그리고 지성 때문에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 많은 여자분들, 아니 뭐 만병통치약이냐 그런데 맞아요. 이거는 아이부터 어른, 그 다음에 노인분들, 그리고 여자분들, 남성분 모두가 쓸 수 있는 건데 이 일라이트 성분 자체가 약산성을 유지시켜주면서 굉장히 뽀송뽀송하면서 이 피부의 나쁜 노폐물들을 분해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저 지금 로션, 스킨 다 필요 없고요. 아침에 여러분 뿌리세요. 그리고 갖고 다니면서 여자분들은 건조할 때 뿌리는데 얘는 사실 지금 같은 여름철에 개기름, 지성 피부를 걱정이신 분들 중간에 한 번만 더 뿌려주세요.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불가리스 블루의 향수 냄새랑 엇비슷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유니섹스? 여자 거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남자 거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그래서 잘 팔리나 봐요. 남녀노소 누구나 쓸 수 있는 건데 한 가지 흠은 가격이었습니다. 34,000원에 뭐 인터넷 뒤져보면 약간 할인해서 29,000원 이게 다예요. 근데 남자들이 누가 이런 거를 29,000원 주고 삽니까? 그리고 와이프분이나 여자친구분한테 눈치 보이시잖아요. 노사장이 또 해냈습니다.
300세트만 할 건데요. 1 플러스 1을 29,000원에 드릴게요. 하나는 야 너도? 네가 쓰면 되는 거고, 하나는 야 나도 내가 쓰면 되는 거죠. 두 개를 사서 여자친구분을 주던, 어머님을 드리던, 아버님을 드리던, 또는 와이프분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는 브라더가 갖고 다니면 됩니다. 노 사장이 직접 증명했기 때문에 이거 믿고 그냥 지르시면 됩니다. 딱 300세트만 1 플러스 1로 29,000원. 지금 당장 노보스몰로 가시고, 그리고 스포티지 리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